안녕하세요. 박 대표입니다. 토요일입니다. 박 대표가 오늘 토요일 출근해서 영상을 찍는 거는 여러분 대우건설 때문입니다. 이 많은 분들한테 문자가 왔어요. 이 대우건설이 4만 원이 넘었다가 최근에 주가가 안 가는 건 둘째치고 어제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저께 좀 반등 나오더니 어제 바로 급락이 나왔어요. 올라갔던 거 그대로 토해냈습니다. 추세가 깨졌기 때문에 이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은 이거 손절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차트를 맨날 분봉 일봉 보지 마시고요. 주봉 월봉까지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연봉도 보셔야 돼요. 연봉 보시면 여러분 이거 2000년 이후 차트입니다. 25년 된 차트인데요. 이거 여러분 그냥 올라온 거 아닙니다. 밑에 거래 보이시죠? 올라간 것도 중요하지만 거래량이 되게 중요합니다. 어마어마한 거래가 터졌어요. 최근 20년 내 가장 큰 거래가 터졌습니다. 25년 만에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올라오는데 이게 쉽게 꺾일까요? 어마어마한 자금이 투입됐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죠? 차트는 돈이 들어간 얘기잖아 이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단기적으로 조정받고 또 갑니다. 다만 앞에서도 나오지만 장대 양봉 뒤에는 반드시 음봉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음봉 한번 나왔다가 다시 갈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여러분 대우건설이 하락 추세가 아닙니다.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커요. 지금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한 십수년 동안 빠졌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종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빅베스 빗잔치 한번 했죠. 그리고 원전에 대한 기대감이 큽니다. 원래 이것 때문에 주가가 올라갔어요. 새롭게 평가받아야 된다. 근데 뭐가 터졌습니까? 중동 재건이 터진 거죠. 이슈가 하나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온 겁니다. 근데 중동 재건 말이 좋아 중동 재건이지 전쟁도 안 끝났습니다. 거기다가 호르무즈에서 H&M의 나무호가 피격이 됐어요. 그 피격 파편이 우리나라 왔다 그럽니다. 분석하면 알겠지만 이란일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가 잘못하면 참전할 수도 있습니다. 더 이상 핑계댈 게 없어져요. 그죠? 우리나라 공격했으니까. 두 번째는 뭡니까? 유가입니다. 우리나라는 기름 한 방울도 안 나죠. 호르무즈 해협으로 우리나라 전체 석유의 70%가 들어옵니다. 벌써 유가는 급등하고 있죠? 사실 이거보다 이게 더 문제입니다. 유가. 중동 재건도 물 건너가는 거죠. 상당히 좀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래서 빠지는 걸까요? 물론 그것도 원인이 됩니다. 중동 재건 기대감이 굉장히 컸어요. 그랬는데 호르무즈 나무호 사건이 터지면서 주가가 빠집니다. 그렇지만 생각보다는 많이 빠지는 건 아니죠. 근데 현재 가면에 보시면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대우건설이 8개월 기준으로 8배가 올랐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고점에서 마이너스 30%, 29.37%가 빠졌습니다. 기술적으로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주식은 조정이 있고 하락이 있습니다. 조정은 빠질 때 사도 됩니다. 다시 갈 거니까. 하락은 뭐죠? 올라갈 때 팔아야 됩니다. 기준이 고점에서 마이너스 20%입니다. 그러면은 대우건설은 단기적으로 하락 국면에 진입했습니다. 양봉이 날 때마다 세력들은 때리게 돼 있어요. 이게 기계적으로 나갑니다. 요즘은 AI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AI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기간 외국인이 설정을 해놓습니다. 고점에서 마이너스 20% 되면은 무조건 비중을 줄입니다. EL에서 낙인된 것처럼 20%를 찍었어요. 그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하락 국면에 진입했다는 거. 이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고요. 여기 보시면 국민연금이 지분을 5% 나갖고 있습니다. 이 국민연금도 얼마 전에 새로운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0조 벌었죠. 근데 뭐죠? 매도 폭탄을 내려온다 그럽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매도 폭탄 정도는 아니고요. 비중 조절을 합니다. 리밸런싱을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1년에 한 번 하는 건 보통 연말에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올해 여름도 안 되는데 합니다. 왜? 코스피가 무지막지하게 올랐거든요. 비중 목표치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종목이 너무 비중이 커지면은요, 가격이 올라서 당연히 줄입니다. 국민연금이 갖고 있는 종목 중에 5% 이상 갖고 있고 100% 이상 오른 종목은 다 해당이 됩니다. 대우건설도 해당이 됩니다. 10배나 올랐잖아요. 그래서 그 매도 폭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팔든 안 팔든 기관 외국인들은 팔 수밖에 없습니다. 얘네가 가장 많이 갖고 있잖아요. 주식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애가 판단 얘기가 나오면 당연히 팔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원인입니다. 그래서 수급이 약화되면서 주가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연금발 리밸류에이션. 먼저 고점에서 마이너스 30% 하락 국면에 진입했죠. 결국 이것도 국민연금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국민연금의 리밸류에이션, 리밸런싱. 비중을 줄이겠다. 이것 때문에 수급이 굉장히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빠지는 겁니다. 단기 추세가 끝나버렸어요. 최근에 수급 동향 보시면은요. 외국인들 역시 비중을 줄이고 있죠. 왜? 기계적으로 매도가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락 국면에 진입했기 때문에. 근데 얘네들의 매도도 네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고가 매도, 구간 매도, 호가 매도, 시장가 매도.
20% 밑으로 내려가면서부터 고가 매도를 했습니다. 위에 대놓고 물량을 팔았다는 얘기거든요. 3분의 2 정도 물량을 팝니다. 이 단계는 끝났고 어제 그제부터 구간 매도로 바뀌었습니다. 밑으로 때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제 오르고 바로 빠진 게 바로 이거예요. 고가 매도 끝났어요. 이제 밑으로 때리겠다는 겁니다. 이게 호가 매도까지 가면 급락입니다. 일단 외국인들의 매도가 구간 매도까지 갔다는 거. 이제 호가 매도까지 가면 다음 주에 주가가 많이 빠질 수도 있습니다. 두 자릿수 이상 빠질 수 있어요. 또 하나는 뭐죠? 공매도입니다. 한동안 잠잠했던 공매도 세력들. 공매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지난주에. 왜? 시장이 브레이크가 걸리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공매도가 급증하고 있다는 거 굉장히 부담되죠. 하방 압력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외국인들 수급이 약화됐죠? 구간 매도까지 밑으로 구간을 내려서 팔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공매도. 공매도가 급증하고 있다는 거. 밑으로 하방 압력이 커집니다. 일단 그래서 정리해보면 마이너스 29% 하락 국면에 진입하면서 국민연금의 밸런싱 얘기가 나왔습니다. 악재가 같이 겹쳐버렸죠? 그러면서 수급이 안 좋아집니다. 외국인들의 고가 매도가 끝나고 구간 매도까지 내려오면서 팔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매도가 급증하고 있어요. 수급적인 요인이 악화되면서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이제 이슈를 한번 체크해보고 차트적인 부분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박 대표가 준비한 대우건설 리포트는 철저하게 수급에 기반해서 만들었습니다. 매집 세력, 공매 세력 대응 전략, 신호와 패턴, 매매 타점, 히든 종목, 그리고 시나리오와 타점이 공유됩니다. 나중에 따로 말씀을 드릴 건데 주말에 대우건설 리포트 꼭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일단 대우건설을 보시면요 중요한 게 있는데 네이버의 검색 상위에 보잖아요. 대우건설은 퍼하고 ROE가 다 마이너스입니다. 실적 안 좋아요. 재무구조 안 좋습니다. 근데 주가가 10배가 올랐어요. 물론 실적 좋고 재무 좋은 기업만 가는 건 아니죠. 수치도 중요하지만 투자 심리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바로 기대감이죠. 여러분 우리나라 서울에 테헤란로가 있지 않습니까? 이란에서 만약에 다시 공사를 한다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주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실제로 지금 이란에서 피해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다 우리나라 건설사들이 수주를 했습니다. 예전에. 시공사가 거의 우리나라 건설사들이요. 로아에스 정밀공장, 대우건설 포함되죠. 라스라파라 LNG 공장, 대우건설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랑 비교가 안 됩니다. 대우건설 수주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주가가 올라온 겁니다. 물론 아직 전쟁은 안 끝났고 나무호 사건이 터졌습니다. 하지만 기대감은 굉장히 컸던 거죠. 근데 아무리 기대감이 큰다고 하더라도 실적이나 실질적인 어떤 성과, 수주가 안 나오면 주가는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빠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적이나 수치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따지고 보면. 그 다음에 국민연금 리스크가 생겼고요. 피크아웃 얘기가 나왔죠? 아무것도 수주한 것도 없는데 나온 것도 없는데 주가는 10배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리스크가 터졌습니다. 실제로 대우건설이 주가가 이렇게 급등 나온 거는 국내보다는 국외 이겁니다. 여러분. 중동 전쟁. 우리나라 수주 가능성이 굉장히 커진다. 근데 실제로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주식이라는 게 여러분 너무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요. 매력이 떨어집니다. 먹을 자리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바로 그겁니다. 주가가 올라가면서 메리트가 없어진 거죠. 수주도 안 했는데. 다행히 1분기 영업이익은 70%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죠. 그 다음에 올라왔던 이유 중동 재건 거기다가 빅베스와 원전입니다. 사실 이게 먼저 시작했죠. 빗자치 한번 하고 원전에 대한 기대가 커졌습니다. 체커 원전, GTX 신공항 성장 동력을 확보했어요. 그리고 중동 재건 이게 이제 불을 땡긴 거죠. 완전히 급등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수주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다른 나라보다. 체커 원전에 의해서 차세대 원전 수주 가능성이 크다 얘기가 나왔고 베트남 진출했죠. 그리고 중동 재건에서 리스크가 하나 있는 게 뭐냐면 미수금입니다. 얘네들이 돈을 잘 안 주나 봐요. 돈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하나의 리스크 중에 있습니다. 먼저 대우건설 보시면은 여러 가지 얘기가 참 많이 나왔던 종목인데 먼저 대우건설 피크아웃 얘기가 나왔죠? 이거 뭡니까? 고점 이미 찍었다는 겁니다. 얘기 나올만 하죠. 두 번째 1, 4분기 영업이익은 그나마 전년 대비 70%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빅베스 빗잔치 한번 하고 원전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겁니다. 그리고 중동 재건 실제로 가능성 굉장히 크죠. 그리고 체커 원전 그리고 미수금 복병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어차피 1, 4분기 실적 잘 나왔어요. 그리고 원전에 대한 기대와 빗잔치 한번 했죠. 빅베스 빅베스라는 게 결국은 그 빚을 털어냈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중동 재건. 이것 때문에 주가가 더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남호 사건이 터졌죠. 리스크가 발생했습니다. 호르무즈에서. 주가가 주춤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오히려 이게 제가 보기엔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국민연금에서 판다고 악재가 아닙니다, 이게. 왜냐하면 대우건설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너무 많이 비중이 올라서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에 줄이는 것 뿐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하락이 나온다면 그거는 무조건 매수 타점이에요. 어차피 이격도 좁혀야 되지 않습니까? 좁히고 다시 갑니다. 제가 아까 연봉 보여드렸죠? 주봉입니다, 여러분. 급등이 나왔죠? 30% 가까이 빠졌습니다. 제가 PB 때 보면은요, 급등할 때는 고객들이 아무도 연락이 안 됩니다. 더 올라갈 줄 아는 거죠. 그러다 이렇게 빠지죠. 이제 그때부터는 번져 연락이 옵니다. 어떻게 할 거냐, 왜 안 팔았느냐, 왜 연락이 안 되느냐. 본인들이 연락 안 받은 거잖아요. 왜? 10만 원 갈 줄 알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개인들은 이 시세를 다 먹고 싶어 합니다. 바닥부터 끝까지. 꼭대기까지 먹고 싶어 하는 거죠. 근데 그거는 불가능하잖아요, 사실. 아시잖아요. 적당히 고점이다 싶으면 좀 싸게 팔고 바닥이라 그러면 좀 비싸게 사면 됩니다. 그거는 못하니까 걸리는 겁니다, 여러분. 적자 기업이 기대감만으로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실적이 없으면 이렇게 됩니다. 휘름 넣어보십니다. 이거 올 초에 어마어마하게 올랐잖아요, 여러분. 로봇 테마로. 근데 적자가 지속이 되고 있는 기업, 상장 폐지 가능성도 나왔습니다. 실적이나 성과가 안 오니까 이렇게 급락해버리잖아요. 대형건설이 꼭 이렇다는 건 아닌데 이게 비슷하게 올라왔던 종목입니다. 기대감만으로. 지금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오랜 기간 동안 매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박이 한번 터진 거죠. 10배가 종목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4년에서 5년 매집하고 10배가 올랐어요. 원래 주식이 이 매집하는 기간이 길어지면 수익은 따라서 가게 돼 있습니다. 지금 대우건설은 주가가 기로에 서 있습니다. 큰 리스크가 터졌어요. 호르무즈 리스크입니다. 그 결과가 나오겠죠, 다음 주에. 잘 보시면은요, 이게 헤드앤숄더를 만들었죠. 약간 변형된 형태. 다시 밑으로 빼는 모습이 나옵니다. 문제는 과연 여기서 지지가 될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그동안 여기서 지지가 안 된다면 한 달 동안 세력들이 물량을 털 가능성이 커요. 뺐다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여기는 저점 매수 타점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차트를 그렇게 보셔야 돼요. 여기서 어차피 일봉상에서도 이격이 많이 벌어집니다. 이격을 좁히는 가격 조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더 멀리 갈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연봉을 보여드린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25년 만에 최대로 거래가 터졌습니다. 올라간 것도 중요한 거래가 중요해요. 굉장히 큰 세력이 들어서 매집을 해놨어요. 여기서 끝낸다고요? 천만의 매. 단기 추세 하락으로 만든 다음에 개인들 털고 다시 갈 겁니다. 박 대표의 대응 전략 자료를 제가 준비해놔서 보여드립니다. 매집 세력, 구매 세력 대응 전략, 신호와 패턴, 매매 타점, 그리고 제2의 대우건설 같은 히든 종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시나리오와 타점이 공유되고 있는 대우건설 리포트, 주말에 리포트 시간 되실 때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배너에 있는 번호로 대우하고 알려 보내시면 됩니다. 대우 리포트고요. 그 다음에 실시간 대응방입니다. 이 주말인데 10분이나 대기 중이잖아요, 벌써. 대우건설 관련 속보, 이슈, 차트 분석, 매매 신호, 영상 구독하시고 승인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대우건설 관련 리포트와 텔레그램방. 제가 그리고 문자로 통해서 타점을 공유해 드립니다. 박 대표의 문자 신호 샘플인데요. 종목명이랑 가격은 바뀌는 거지 나머지 그대로입니다. 010-3158-8575 문자로 대우라 보내시면 타점은 문자로도 공유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박 대표의 국민연금 리밸런싱 리포트입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입수했냐면요. 국민연금이 보통 4대 증권사에다 자금 운용을 위탁합니다. 한투, 삼성, 미래, NH. 근데 제가 여기서 H사에 오랫동안 근무했었거든요. 저도 리밸런싱 업무를 했습니다. 국민연금이 4대 증권사에다가 보고서를 보냅니다. 일종의 총론이죠. 이번에 어떤 주식을 팔 거고 어떤 주식을 살 거다. 그러면 강론을 만듭니다. 증권사에서. 어떻게 매매를 하겠다. 보통 4단계로 매수를 합니다. 저가 매수, 구간 매수, 호가 매수, 시장가 매수. 매도는 고가 매도, 구간 매도, 호가 매도, 시장가 매도입니다. 그러면은 플랜을 짜면 시행을 합니다. 국민연금이 갖고 있는 종목 중에 5% 이상 갖고 있는 종목 중에 100% 이상 오는 종목도 다 해당됩니다. 특히 어떤 종목이 많을까요? AI 인프라 관련 종목들이 많습니다. 반도체, 원전, 대우건설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2차 전지,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광통신 관련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다 해당돼요. 작년에 AI 관련 종목들이 편입을 많이 했거든요. 리밸런싱 비중을 줄입니다.
중요한 거는 새로 편입할 종목들입니다. 일종의 히든 종목이 들어가 있는 거죠. 박 대표의 국민연금 리포트, 대우건설 리포트와 함께 같이 쌍둥이처럼 같이 보셔야 됩니다. 문자 연금이라 보내시면 돼요. 대우건설 관련 박 대표의 대응 전략, 대우 리포트가 있고요. 실시간 대응방 승인, 문자 신호는 대우입니다. 그리고 연금 리포트는 연금이라 보내시면 됩니다. 주말에 리포트 2개 같이 받고 싶으신 분들은 이메일 주소를 보내시면 돼요. 그럼 제가 연금 리포트랑 대우 리포트를 같이 패키지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하락 국면에 진입한 건 팩트입니다. 단기적으로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죠? 거기다가 하락 국면에 진입했는데 물량이 나오는데 국민연금의 리밸런싱 예가 났습니다. 물량을 조절하겠다, 비중을 때리겠다, 주식을 팔겠다는 거죠. 두 가지가 겹치면서 수급이 약화됐습니다. 단기적으로 추세가 흔들리고 있어요. 하지만 차트를 크게 봤을 때 거래량과 거래 대금을 보면은 단기적인 빠졌을 때 매수 타점입니다. 무조건 사야 돼요. 올해 마지막 매수 타점이 될 수 있습니다. 박 대표의 리포트와 텔레그램방, 문자 대우까지 필요하실 겁니다. 주말에 미리미리들 신청해 놓으시고요. 미리미리 자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 대표가 말씀드리는 어렵게 입수한 리밸런싱 리포트, 5% 이상 갖고 있는 종목 중에 100% 이상 오른 종목, 계좌에 있는 종목도 다 확인해 보셔야 돼요. 대조해 보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리포트입니다. 문자 연금이나 보내시면 됩니다. 시간 되실 때 계좌에 포트에 있는 종목들 꼭 체크해서 미리미리 대응 전략 세우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박 대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